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여기저기 몸이 쑤신다. 진료를 하다 보면 40, 50대 분들께서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들입니다. 동시에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쏟아내곤 하십니다. 거기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화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신의학에서 화병은 공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특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서운해도 어,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정신의학에서는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이제 골마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답답함, 우울함, 그리고 각종 이제 온갖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년 이상의 분들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신경 쓰며 살아왔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인데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나치게 희생해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나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결혼 후에는 아내와 며느리로서, 출산 후에는 이제 어머니로서, 나 자신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돌봐주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여된 역할을 이제 잘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십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죠.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오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명절 이제 가족 모임 때 음식 준비와 이제 뒷정리를 다 이제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일은 뿌듯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대개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시댁 식구는 당연한 듯 생각을 하고 남편조차 오늘 하루만 좀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내 속에선 시댁 식구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이제 서운함이 쌓이지만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라는 나에게 부여된 역할을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선 어떨까요? 내가 힘듦에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이제 원하는 거를 해주려고 노력하진 않으시나요? 학원 스케줄 챙기랴, 숙제 봐주랴, 밥 챙겨주랴,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내 일까지 있다면 더 바쁜 거겠죠. 무슨 일이 있어서 내 감정이 힘들 때도 아이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제 했던 나의 헌신을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은 못하고 속으로 계속 삼키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나보다는 나에게 이제 주어진 역할에 신경 쓰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면 동네 내과를 가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근육통이 생기면 정형외과를 가거나 아니면 한의원을 가보기도 하죠. 치료를 받으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나에게 이러한 증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스스로를 좀 위로해주고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위로의 말을 좀 건네해 보세요. 모양새가 좀 웃겨 보일진 몰라도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는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줍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내 감정을 억압해 왔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서운하다 이런 감정들을 이제 인식하고 할 수 있다면 표현까지 하는 거죠. 상대에게 내 감정을 말하는 거는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언제나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그리고 사회적 나 사이에 어떤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사회적인 나에게 이제 좀 치우쳐진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면 이제는 균형의 추를 좀 더 내면의 나로 옮겨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만약 없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하나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갈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나는 이런 걸 할 때 좀 즐겁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할 때는 좀 별로네. 이렇게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화병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나로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중년의 시기에 올 수 있는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화병이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도 우리 사회가 갖는 어떤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에 부합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떤 이제 주어진 역할에 부합해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지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스스로를 좀 더 아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연이었습니다.